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뭘 했었냐면 기본적인 거 봤고, 이번에는 스핀 2분의 1이랑 L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는 경우,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스핀 S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의 아이겐 스테이트, 그 두 개의 텐서 프로덕트를 토탈 앵귤러 모멘텀 L 플러스 S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과 그거의 Z 컴포넌트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베이시스를 바꿔서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이것도 역시 L과 S가 서로 커뮤트하고, 따라서 그래서 J가 앵귤러 모멘텀 엘지브라를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 L 스퀘어랑 LZ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스페리컬 하모닉스, 그 다음에 S 스퀘어랑 SZ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요거를 J 스퀘어랑 JZ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는 그 중에 한 스테이트 뭐냐면 이 두 개를 골라서 JZ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우리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에 Z 퀀텀 넘버랑 요 Z 퀀텀 넘버를 더한 게 바로 JZ의 퀀텀 넘버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어진 m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m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그 중에서 m 플러스 2분의 1인 거. 그 다음에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퀀텀 넘버는 J인 거. 이게 뭐냐면 J 스퀘어가 아이겐 밸류가 J 곱하기 J 플러스 1 H바 제곱인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를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 스테이트는 당연히 그러면은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요 두 개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YLM과 카이 플러스, 그 다음에 YLM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요 컨비네이션 밖에 없죠. 나머지는 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에 적당한 알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자 이거예요. 그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중에서 만든 게 뭐냐면 JZ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당연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를 적당히 조절해서 이게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퀀텀 넘버가 J가 되는 스테이트가 되도록 알파 베타를 결정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L 플러스를 YLM에 어플라이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오래돼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쓰면 H바 스퀘어 루트 L 플러스 1 M 플러스 1, 이게 레이징 오퍼레이터니까 Y L M 플러스 1. 이거는 물론 요 안에 있는 걸 인수분해하면, 스퀘어 루트 안에 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L 플러스 M 플러스 1 마이너스, 아니지, L 마이너스 M에 Y L M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L 마이너스는 YLM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요거 쓰지 말고 이제 바로 뒤에 있는 거를 쓰면 L 마이너스 M 플러스 1 L 플러스 M Y L은 그대로 있고 M이 하나 줄어든 걸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 플러스를 카이 플러스에 어플라이하면 당연히 이거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0이고 카이 마이너스에 S 마이너스를 어플라이해도 0이죠. 그죠?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다만 S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플라이해서 0이 안 되는 거는 카이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어플라이하면 카이 플러스가 되고 카이 플러스 S 마이너스 어플라이하면 카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 앞에 있는 개수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H바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J 스퀘어를 어플라이 했을 때 이게 J 스퀘어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도록 결정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H 바 스퀘어드 J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거 자신 우리 요거 어떻게 쓰냐면 알파 YLM 카이 플러스 베타 YLM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쓰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게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도록 쓴 거고 우리 요 이제 여기다 어플라이 하면 여기다가 J 스퀘어를 어플라이 하려면 요거를 J 스퀘어를 L과 S로 표현해서 텐서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쓰면 되죠. 어떻게 쓰냐면 J 스퀘어가 L 플러스 S 스퀘어니까 L제곱 플러스 S제곱 2배 LZSZ 플러스 L 플러스 S 마이너스 L 마이너스 S 플러스죠. 네, L은 여기다가 저긴 쪽에다 YL 스페리컬 하모니스가 퀀텀 넘버가 L인 경우니까 L 플러스 1 우리 이 경우는 그 다음에 S는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H바 제곱 그 다음에 2배 LZSZ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예요. 요거를 이제 요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요거를 어플라이 하면 첫 번째 식에다가 어플라이 하면 첫 번째 항에다가 알파에 비례하는 항에다 어플라이 하면 H바 제곱 L 플러스 1 YLM 카이 플러스 4분의 3 YLM 카이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2배 여기다가 어플라이 하면 LZSG는 LZ는 여기 MH바 여기다가 하면 2분의 H바니까 2배 M 2분의 1 YLM 카이 플러스 이제 요거만 어플라이 한 게 남아있죠. 근데 여기서 아까 본 것처럼 S 플러스를 카이 플러스에 어플라이 하면 0이 되니까 요 텀은 들어오지 않고 요거만 L 플러스 S 마이너스 근데 L 플러스는 요게 되니까 L 플러스를 하면 플러스 요거 위에 있는 거 스퀘어 루트 아니 가만히 있어 이게 S 플러스니까 S 마이너스만 어플라이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죠 S 마이너스만 어플라이가 돼야 되니까 요거 쓰면 L 플러스 M 플러스 1 L 마이너스 M Y L M 플러스 1 그 다음에 뒤에서는
S 마이너스를 어플라이니까 H 바가 앞에 나와 있고 카이 마이너스. 다음 거 주고 베타는 여기다가 이제 어플라이 하면 이제는 앞에 있는 거 다 쓰고 L 플러스 1 Y L M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4분의 3 Y L M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배 SZ LZ를 하면 M 플러스 1 H바 제곱은 앞에 있고 M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Y L M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S 마이너스를 이제 어플라이 하면 0이 되니까 S 플러스가 있는 요항 L 마이너스를 어플라이 해야 되죠. L 마이너스를 어플라이 해야 되는데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스퀘어 루트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 뒤에 있는 걸 먼저 쓰면 L 마이너스 M Y LM 카이 플러스 여기서 보면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국 Y LM 카이 플러스랑 Y LM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만 있죠. 그래서 그걸 묶으면 왜 안 지우시지? 잘 지우면 그걸 묶으면 어떻게 되나? 요거에 비례하는 거를 먼저 묶으면 비례하는 걸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요거에다가 요거네. 그죠? 그래서 알파 L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M 플러스 베타 스퀘어 루트 L 마이너스 M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 이 여기는 처음에 요거랑 같으면 되니까 알파 J 플러스 1 두 번째 요거에 비례하는 거는 여기 있고 요거니까 알파 스퀘어 루트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L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3 그러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게 베타 J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알파를 전부 다 절로 보내고 베타를 남겨주면 알파 j 플러스 1 다 넘기면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m이 베타 스퀘어 루트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 밑에 있는 것도 베타를 전부 다 절로 넘기면 알파 스퀘어 루트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 베타 j 플러스 1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m 업 4분의 3 아니지 베타 이걸 넘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1 부호가 바뀌니까 자, 두 개를 똑같이 썼으니까 이제 좋은 방법은 알파 베타를 없애는 방법은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주면 되죠. 위치가 아래식으로 나눠주면 알파가 캔슬이 되고 베타가 캔슬이 되죠. 그러면 나눠준 게 같으니까 이거랑 이거 곱한 게 이거랑 이거 곱한 거랑 같죠. 그런가? 그렇죠. 그리고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랑 요걸 곱한 건데 똑같잖아. 그죠? L-M 스퀘어 루트가 없어지고 M 플러스 1이 J 플러스 1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m 곱하기 j 플러스 1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m 플러스 1 이 식을 풀면 되죠. 이 식을 푼다는 게 뭐냐면 l, m은 다 주어져 있는데 j에 관해서 풀면 되죠. j에 관해서 푸는데 그냥 풀면 j에 대한 4차식이지만 우리 귀찮으니까 거기서 양쪽에서 똑같이 있는 거. 요거. 여기서도 요거. 이걸 a라고 놓읍시다. 이거 똑같이 a죠. 그러면 이게 a 마이너스 m a 플러스 m 플러스 1이 에다가 이걸 빼면 이게 뭐죠? 그러면 이거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m 남은 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인데 이거는 그러면 L제곱 앞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L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L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네. 그러면 이게 플러스니까 요거랑 상쇄가 되고 남은 건 요거밖에 없죠. 마이너스 L제곱 플러스 L 플러스 1. 인수분해 할 수 있죠. A 플러스 L 플러스 1 A 마이너스 L이 제로. 따라서 A를 우리가 뭘로 놨지? A가 J 플러스 1
L 플러스 1 빼기 4분의 3이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이거나 L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2차 방정식이 이제 저 두 가지 해를 두 가지 경우인 경우에 풀면 되죠.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J가 L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J제곱 플러스 J 마이너스 L제곱 마이너스 L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L 플러스 1이 0이야. 따라서 J제곱 플러스 J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L제곱 플러스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L 플러스 2분의 1 L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 0이니까 이것도 역시 인수분해가 되죠. J 플러스 L 플러스 2분의 1 J 마이너스 L 마이너스 2분의 1 J가 음수, J가 요거는 마이너스 L 마이너스 2분의 1은 음수니까 요거는 없애고 요거만 남는 답이니까 J가 L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L인 경우는 J제곱 J 마이너스 L제곱 마이너스 L 마이너스 4분의 3 L이니까 마이너스 L 이거는 마이너스 2L 이것도 인수분해가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요거는 마이너스 L 플러스 2분의 1 L 플러스 2분의 3이면 되죠. 그러니까 또 인수분해를 하면 J 플러스 L 플러스 2분의 3 J 마이너스 L 플러스 2분의 1 여기서도 J가 마이너스 L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음수니까 안 되고 양수인 거 J가 L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보면 조금 아까 우리가 썼던 게 조금 아까 우리가 뭘 썼죠? psi J L M 플러스 2분의 1로 요거의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썼는데 이때 가능한 J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J가 L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L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L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L 플러스 2분의 1일 때 각각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되는 거죠. 먼저 순서는 이걸 먼저 구했지만 이게 J가 큰 거니까 큰 J 값에 대해서 먼저 알파 베타를 구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JZ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겐 스테이트를 써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랑 같다고 요구를 하니까 그 퀀텀 넘버가 첫 번째 J가 L 플러스 2분의 1인 거 아까 거에다 집어넣으면 아까 거가 뭐가 있었냐면 아직도 지웠네. 다시 쓰면 되지. 뭐가 있었냐 하면 아까 썼던 게 알파 이건가?
j 플러스 1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m을 한 게 뭐랑 같았더라? 베타 첫 번째 관계식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이니까 우리 여기서 j에다가 l 플러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알파 l 플러스 2분의 1 l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m 이 베타 스퀘어 루트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 이거 간단하게 써야죠. 물 빼먹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l 플러스 1이 더 있죠. 자, 그러면 L제곱은 L제곱으로 없어지고 이 L은 여기 마이너스 L이니까 L이 하나 남고 4분의 3은 4분의 3으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M이네. 여기 L 마이너스 M 알파죠. 이걸 만족하는 식 그럼 따로따로 쓰면 되지 뭐. 이게 이렇게 되니까 다시 쓰면 요거의 스퀘어 루트가 베타 스퀘어 루트 L 플러스 M 플러스 1 왜냐하면 요게 같은 게 하나씩 더 있을 때 이걸로 나눠주면 다음 것이 되죠. 다음 것이 되니까 알파 베타는 2분의 1 M 플러스 2분의 1은 알파가 스퀘어 루트 L 플러스 M 가장 쉬운 거 베타가 스퀘어 루트 L 마이너스 M이면 되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죠. 그러면 스퀘어 루트 알파가 L 플러스 M 플러스 1 YLM 카이 플러스 스퀘어 루트 L 마이너스 M Y L M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노멀라이즈를 해야죠. 요 YLM이랑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노멀라이즈가 됐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알파 제곱에다가 베타 제곱을 더하면 L 플러스 2L 플러스 1이네. 2L 플러스 1 다음 것이 주어지고 J가 L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그럼 위의 식에서 L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이거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이게 뭐야? L 제곱 빠지고 마이너스 이게 L 제곱 빠지고 마이너스 L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베타 스퀘어 루트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요거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가 뭐 양수를 써도 좋고 음수를 써도 좋은데 뭐 아무 알파를 양수로 고르면 오버올 페이스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L 플러스 M 플러스 1인데 노멀라이즈를 하니까 제곱을 해서 더하면 12 플러스 1이니까 12 플러스 1 이 스퀘어 루트 y j가 L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M 플러스 2분의 1인 거는 스퀘어 루트 어떻게 된 거야? L 마이너스 M 12 플러스 1 YLM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뭐야? L 플러스 M 플러스 1 12 플러스 1 YLM M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다음 같이 두 개를 얻을 수 있죠. 물론 이거는 JZ 값은 같지만 J 값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오소고널한 것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곱한 거랑 합하면 서로 오소고널하죠. 자, 그래서 다음같이 주어졌으면 L에다가 지금까지 복잡한 계산을 했는데 복잡하긴 하지만 뭐냐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는 L과 스핀 2분의 1을 더하면 L 플러스 2분의 1과 L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것 그럼 여기 나오는 다른 M이 여기서 이제 M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다 집어넣으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1인 경우까지만 했지만 그럼 하나가 2분의 1이니까 그런데 그럼 일반적으로 아비트러리한 앵귤러 모멘텀을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M1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아이겐 스테이트 L1 스퀘어랑 L1C의 아이겐 스테이트 스페리컬 하모닉스, L2 스퀘어랑 L2C의 아이겐 스테이트. 물론 내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썼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핀 L1, 스핀 L2인 경우에는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쓸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스테이트들로 쓸 수 있죠. 각각. 근데 우리가 표현하기 쉬우니까 다만 스페리컬 하모닉,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으로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이 경우는 복잡하게 어떻게 하냐? 이 경우는 복잡한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우리 벌써 두 개 했으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 경우는 두 개를 합한 거. 두 개를 합해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프로덕트를 쓸 거죠. 우리가 원래 하는 건 텐서 프로덕트로 이 두 개를 쓰는데 우선 L1과 L2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봅시다. 물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죠. 왜냐하면 L1과 L2를 더하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그 텐서 프로덕트 안에 L1 더하기 L2가 주어진 값 안에서 요 소위 말하는 irreducible representation을 이루기 때문에 L1과 L2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죠. L1과 L2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 모든 상태의 개수는 L1과 L2가 고정되어 있으면 M1이 가질 수 있는 게 EL1 플러스 1 M2가 가질 수 있는 게 EL2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 전체 상태의 개수는 (2L1 플러스 1) (2L2 플러스 1)의 상태가 있죠. 우리 이거를
토탈 앵귤러 모멘텀 L1 플러스 L2로 쓰면 J 스퀘어랑 JZ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우리 지금 스핀이 2분의 1인 거랑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인 거를 더했을 때처럼 우리 이 경우 뭐냐면 JZ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먼저 정할 수 있죠. JZ가 뭐냐면 L1Z 더하기 L2Z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면 JZ의 퀀텀 넘버는 M1 플러스 M2죠. M1 플러스 M2예요. 요거의 퀀텀 넘버는 요걸로 주어져 있음 이렇게 요걸로 주어졌을 때 M1 플러스 M2죠. M1 플러스 M2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M1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L1, M2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L2, 최대값은 L1, L2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L1, L2부터 L2까지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만드는 기본적인 룰은, 기본적인 규칙은 규칙이라고 보기에는 과정, 프로시저. 첫 번째, 먼저 highest weight state를 골라요. highest weight state가 뭐냐? highest weight state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L1, L2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JZ 값이 JZ의 퀀텀 넘버가 제일 큰 상태. 제일 큰 상태. 이걸 가진 거. 그걸 가진 상태는 이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앵귤러 모멘텀,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의 Z 컴포넌트가 최대를 가질 때는 이거밖에 더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JZ는 알죠? J 스퀘어는 이게 J 스퀘어의 아이겐 스테이트인가?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제일 큰 거를 가질 수 있는 아이겐 스테이트는 이거는 제일 큰 거. 저걸 가질 수 있으려면 J가 L1 플러스 L2일 경우에 가장 큰 JZ 값을 가질 때가 L1 플러스 L2죠. 그러니까 저게 J 스퀘어가 J가 L1 플러스 L2일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봅시다. 하면 L1 squared, L2 squared, 2배 L1z, L2z,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L1 마이너스, L2 플러스, Y, L1, L1, 1, Y, L2, L2, 2. 요 레더 오퍼레이터가 있는 거는 항상 0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기는 항상 플러스가 하나씩 있으니까 요 플러스가 여기다 어플라이 하면 이게 제일 높은 상태니까 0이고
요거는 L2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건 0이에요. 이게 없어요. 그죠? 앞에 있는 것만 있죠. 앞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하면 H bar squared L1 플러스 1 플러스 L2 플러스 1 플러스 2배 L1 L2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따라서 이거는 L1에 대해서 높은 차수부터 쓰면 L1 제곱 플러스 이게 L1 하면 1 플러스 2L2 플러스 L2 제곱 플러스 L2죠. L2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이제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죠. 요거는 L1에다가 L2 L1 플러스 L1 2 플러스 1이죠.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하이스트 웨이트 스테이트를 고르면 그거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는 L1 플러스 L2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상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핀 2분의 1인 것끼리 더할 때는 무식하게 더했고 그러면 스핀 2분의 1과 앵귤러 모멘텀을 더할 때는 특별한 JZ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했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를 앞에 두 가지 경우를 여기다 이 다음 같은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죠. 다음 같이 구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J가 L1 플러스 L2인 상태에서 JZ 값이 제일 큰 거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면 돼요?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계속 어플라이하면 똑같은 J 값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JZ 값을 갖는 스테이트들을 전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더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계속 해서 언제까지? L1 플러스 L2 times 그러면 J가 L1 플러스 L2 M은 L1 플러스 L2에서 한 번 어플라이 하면 쭉 가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죠? 이 상태가 전부 다 몇 개죠? 2배 1이죠. 세 번째는 이제 J가 L1 플러스 L2인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 낮은 거 이 상태를 고르자 이거예요. 퀀텀 넘버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1일 때 하이스트 웨이트 스테이트죠.
이걸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기엔 요거랑 같은 퀀텀 넘버를 가진 거. 아까 J 마이너스를 하이스트 웨이트에다가 이거를 어플라이 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주어질 텐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이게 L1이지. 이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는 요거를 낮추는 거, 하나는 요걸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JL1 아니 YL1 L1-1 YL2 더하기 JL1 L1 YL1 L1 YL2 L2-1 이렇게 두어지죠. 그때는 이걸 어플라이하면 J 값은 L1 플러스 L2로 일정하지만 JZ 값이 L1 플러스 L2에서 하나 적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1이죠. 상태가 두 개 있죠.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JZ 값이 같죠. 요거에 오소고널하게 만들면 돼요. 요건 어떻게 정하냐? 이거 만들 수 있죠. 그죠? 요건 요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제일 하이스트 웨이트의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하나 정한 거에 오소고널한 스테이트를 고르면 돼요. 우리 아까 S가 2분의 1이고 L이 주어졌을 때 JL 플러스 2분의 1이랑 JL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를 우리 구한 거랑 비슷한 과정이에요.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구하면 역시 다시 한번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쭉 어플라이하면 전부 다 구할 수 있죠. J가 J1,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1인 스테이트를 전부 구할 수 있죠. 그 상태가 얼마냐면 스테이트죠. 이걸 계속해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해요. repeat.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 구했어. 그 다음에는 퀀텀 넘버가 J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 MJ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 J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에서 가장 JZ가 큰 상태를 고르면 돼요. 어떻게 골라요? 여기다가 J 마이너스를 두 번 어플라이한 상태 이 상태에다가 J 마이너스를 어플라이한 상태가 있죠. 그거랑 두 개랑 오소고널한 상태를 구하면 되죠. 두 개 동시에 오소고널. 왜냐하면 J 값은 같아도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로 같아도 J 값이 다른 앞에 두 개랑 오소고널한 상태를 고르면 되죠. 그리고 또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쭉 해요.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또 하나 작은 거는 앞에 있는 거에 똑같은 MJ 퀀텀 넘버를 갖는 스테이트들과 오소고널한 거. 이 방법을 해서 전부 다 없애자 이거예요. 전부 다 만들면 다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럼 어디까지 하면 다 만들 수 있냐면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 있는 상태까지 고르면 돼요. L1-L2의 절대값. 왜 절대값을 썼냐면 L1이 L2보다 클 수도 있지만 L1이 L2보다 작을 수도 있죠. 언제든 그걸 절대값. 혹은 우리가 L1과 L2를 더한다고 하면 항상 L 스퀘어의 퀀텀 넘버가 큰 걸 L1이라고 쓰면 절대값을 없애도 되죠. 그럼 이거는 이때의 상태 수가 2배. 왜 이게 맞냐 하면
상태를 다 더하면 이렇게 쭉 돼서 이게 퀀텀 넘버 J가 K이면 2K 플러스 1 상태가 되니까 L1이 L2보다 크다고 하면 K가 L1부터 마이너스 L2부터 L1 플러스 L2까지 2K 플러스 1을 더하면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게 등차 수열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더라? 이거 어떻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어떻게 하더라?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되지 않나? 그죠? 우리 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첫 항이 뭐야? 첫 항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헷갈려? 이게 항의 개수에다가 항의 개수. 그걸 하면 이게 어떻게 되더라? 첫 항과 끝 항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내가 헷갈리지? 첫 항이 뭐야? 그래서 해 2배 L1 마이너스 L2 플러스 1에다가 이게 아닌데? 내가 이 합을 어떻게 쓸 때는 내가 당연히 썼는데 이걸 왜 계산을 못하지? 이거 어떻게 하더라?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1부터 L1 플러스 L2 2K 플러스 1 에서 1부터 L1 마이너스 L2 2K 플러스 1을 빼면 되잖아. 이건 등차 수열로 우리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래도 내가 공식을 까먹었네. 하면 요게 여러분들이 다 쓰면 L2 플러스 1 다음과 같은 개수가 나와서 우리가 L1과 L2를 곱한 거에 그 인디펜던트한 스테이트의 개수가 여기까지 와야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앵귤러 모멘텀을 아까 우리 L과 스핀 2분의 1을 더한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뭐냐면 J는 L 플러스 2분의 1, L 마이너스 2분의 1. L이 제로면 안 그렇죠. L이 제로면 그냥 2분의 1인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트리비얼한 경우죠. L1이 3, L2가 2면 5, 4, 3, 2, 1. 토탈 앵귤러 모멘텀 쿼터 넘버는 거기까지 가능한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이 해서 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드니까 등차 수열을 계산을 못하겠. 왜 이러는 거야? 노트를 썼을 때는 되는데 왜?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psi JM은 Y L1 M1 Y L2 M2 2로 쓰는데 근데 이때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M은 M1 더하기 M2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쓰나 이게 M1 플러스 M2가 M을 만족하면서 적당한 코에피션트 이거는 JM에 의존하고 L1, M1, L2, M2에 의존하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M1, M2, JL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주어진 J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개수를 쓸 수 있는데 이 개수를 클랩시고단 코에피션트라고 불러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다음과 같이 더하는 거에 대한 예를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우는 강의 내용에서 요 특정한 클랩시고단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예를 여러 개 들 거예요. 그때는 요 구하기가 힘들지만 요 클랩시고단 코에피션트를 모아놓은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를 이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여기까지 해서 다 끝냈는데 여러분들이 1학기 동안은 양자역학의 기본을 배웠고 다음 학기에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한 응용을 배울 거예요. 응용을 배운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되게 1학기를 그치고 나면 양자역학은 굉장히 깔끔한 학문이네. 모든 거를 슈레딩어 방정식만 다오. 그러면 내가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해서 딱 스펙트럼을 구하면 되겠네. 불행하게도 애널리틱하게 해석적으로 정확하게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는 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이드로진 애텀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자연계에는 그 두 개의 해밀토니안으로는 기술할 수 없는 자연계가 훨씬 많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한 학기를 배우고 나면 양자역학 굉장히 깔끔하네. 안 깔끔해요. 우리가 아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로 어떻게 시작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 원자나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비슷한 문제라는 게 뭐냐면 다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안정적인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에 있는 상태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스테이블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고체 결정 같은 것도 뭐냐면 원자 핵들이 스테이블한 이퀄리브리움 근처에서 오실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스몰 오실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평형점 근처에서 그 변이가 아주 작으면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근사를 할 수 있죠. 다행이에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아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 조금 벗어나는 건 어떡하냐? 벗어나는 게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면 오케이.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시스템을 알아. 거기서 약간 벗어난 거는 아주 달라지면 못하지만 약간 벗어난 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약간 벗어난 거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약간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작은 파라미터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표현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섭동이라고 불러요. 퍼터베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다음 학기에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혹은 하이드로진 애텀. 하이드로진 애텀에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스핀이 없는 아직 그냥 쿨럼 인터랙션만 있는 하이드로진 애텀을 배웠지만 이제 거기 전자의 스핀이 들어가고 전자의 스핀이 있고 거기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좀 복잡해지지만 그럼 걸어주는 거에서 생기는 에너지의 변화가 뭐 수소 원자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보다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아주 작으면 그럼 우리 대개 이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있고 그 중에 조금 벗어난 거. 벗어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런 거 이제 우리 소위 그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섭동 이론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있어. 혹은 보어에 하이드로진 애텀이 있으면 하이드로진 애텀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갈 때 트랜지션이 일어나죠. 그럼 트랜지션이 일어나면 아니 그러면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주면 어떻게 트랜지션이 얼마나 세게 일어나는데 1초에 몇 번 일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 하이드로진 애텀의 에너지 상태가 있고 여기에다가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집어넣으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확률이 얼마냐? 우리 당연히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따라서 들어오는 이때도 퍼터베이션이 있는데 전자기파나 뭐 이런 게 전자기 상호작용 이런 게 퍼터베이션이 있는데 시간에 의존해야 돼요. 그래야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처음 상태랑 마지막 상태랑 에너지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시간에 의존하는 섭동 이론 주로 뭐냐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갈 때 전자기파를 내면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확률이 얼마냐. 혹은 그럼 포톤이 나오네. 그럼 포톤이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대한 의존성이 있나? 방향에 대한 어느 각도로 제일 잘 나와? 뭐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캐터링 문제도 우리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양자역학의 개념. 기본적인 양자역학의 개념이 뭔가? 슈퍼포지션이에요. 슈퍼포지션과 그 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다음 학기에는 그거를 이용해서 좀 더 실제적인, 좀 더 자연계에 가까운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물론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양자역학계의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아주 작은 부분의 문제만 우리 현재 지금 풀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할 일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가 많았고 6월 20일 날 학기 말 시험을 보고 우리 다음 학기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